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7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온라인상으로 만난 지 7차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환경관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다양한 환경관에 대한 짧은 글짓기를 과제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응답들을 제시해 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나의 호흡기이다. 자연이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신이다, 휴게소이다, 또는 적이라고 본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종교, 친구, 놀이터,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부모님, 생명 이런 의식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응답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자연에 대해서 친구 또는 가족, 일부 학생이긴 하지만 경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주 소수의 학생이지만 자연을 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자연을 보는 관점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이용, 자연의 지배, 자연의 경외 하는 것들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실제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러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상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찍어서 제시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인간 또는 자연을 이용하는 인간,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자연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표기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조화롭게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하는 관점들이 꽤 많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의 존재로서 살면서 자연을 그렇게 대하고 같이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사진은 한 바닷가에 굉장히 많은 바다 거북들이 나와서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사진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인간이 코로나 등으로 해변가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바다 거북이 80만 마리가 해변가로 올라와서 이렇게 산란이나 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된 거죠. 우리가 과거 그들과 친구나 가족처럼 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코로나19 이후에 하늘이 맑아졌다는 기사입니다. 실제 인간의 산업활동이 활발했던 1월달에 비해서 코로나 등으로 인간의 산업활동이나 자동차 운행 등이 주춤했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하늘이 더 맑아지고 있었다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 자연을 친구로 대했나, 환경을 가족처럼 소중히 대했나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도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도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였다는 기사에서 갖고 온 사진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왜 히말라야 산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거는 우리의 무분별한 산업활동 또는 자연을 생각하지 못한 많은 오염원 배출들이 우리가 과거 우리 곁에 있었던 자연과의 거리를 멀리 하는데 기여했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아까 봤던 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어떠한 관점으로 대했는지, 혹은 지배하거나 이용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자연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멀리하진 않았는지, 실제 자연을 우리 곁에 두고 조화로운 입장에서 자연을 살펴보는 관점들이 우리는 부족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1단원 환경관에 대해서 배우면서 학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해보는 내용으로 1장 환경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관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18페이지 환경탐구활동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교과서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세반스키라는 1992년 니우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던 12세의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어엿한 어른이 돼서 그때의 다짐을 실천하는 떳떳한 그리고 세계의 환경을 이끄는 그러한 주역으로서 성장해 있습니다. 그 12살짜리 세반스키라는 소녀가 왜 니우웨이에서 각국 정상들을 향해서 왜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을 봤을 겁니다. 1992년에 정상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소녀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요. 2020년에도 2019년에도 16살의 그레타 툰베리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관련해서 1992년 니우웨이에서 연설했던 세반스키의 6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것이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We've raised all the money to come here ourselves, to come 5,000 miles to tell you adults you must change your ways. Coming up here today, I have no hidden agenda. I am fighting for my future. Losing my future is not like losing an election or a few points on the stock market. I am here to speak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a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starv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se cries go unheard. I am here to speak for the countless animals dying across this planet because they have nowhere left to go. I am afraid to go out in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 a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fishing in Vancouver, my home, with my dad, until just a few years ago we found the fish full of cancers.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in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s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your government, business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fact, 30 million species strong. And borders and governments will never change that.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should act as one single world towards one single goal. In my anger, I am not blind, and in my fear, I am not afraid of telling the world how I feel.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In Canada, we live the privileged life with plenty of food, water, and shelter. We have watches, bicycles, computers, and television sets. The list could go on for 2 days. 2 days ago here in Brazil, we were shocked when we spent time with some children living on the streets. This is what one child told us. I wish I was rich. And if I were, I would give all the street children food, clothes, medicines, shelter, and love and affection. If a child on the streets who has nothing is willing to share, why are we who have everything still so greedy?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세반 스즈키의 연설 내용을 잘 보셨나요? 1992년 각국의 정상들을 향해서 외쳤던 12살짜리 소녀의 외침은 2019년 그레타 툰베리아 외침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경제도 성장하고 산업도 성장했지만 우리가 환경과 자연에 갖는 생각들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스키처럼 여러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서 20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배움닫기의 나무 껴안기 운동처럼 그 지역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무 껴안기 운동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자연을 자원이나 도구로 바라보고 벌목 허가를 남발하면서 생겼던 무자비한 산림 파괴의 과정 속에 일어났던 운동이죠. 1973년 3월 달에 겐지스 평야 지방에 위치한 테니스 라켓 제조회사에서 호두나무와 물풀의 나무를 벌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남자들은 일을 위해서 마을을 떠났고 마을에는 힘없는 여성들만 남아있었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 테니스 라켓은 그 가난한 지역의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물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여성들은 무분별하게 벌채되는 나무 벌목을 막기 위해서 벌목 대상으로 표시가 된 나무들을 감싸 안고 나무를 베내면 먼저 나의 등에 도끼질을 하라고 소리치며 벌목 저지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본 환경관으로 살펴보면 자연과 자신들이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운동에 참여했던 한 여성 찬디 프라시드 바트는 그냥 작은 마을버스 회사의 매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힘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생명과 자연을 지켜낸 사례인 거죠. 실제 3년간 지속된 이러한 나무 껴안기 운동은 36만 헥타르라는 엄청난 양의 산림을 10년간 벌채 금지 명령이 내려지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운동이 됩니다. 일명 치코 운동의 시작인 거죠. 나무 껴안기 운동처럼 지역의 공동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도구나 자원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서 신성시하고 자연을 우리의 일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조화로운 관점에서 노력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동들도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자연을 바라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자연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몇 안 되는 행운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으로부터 환경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 주변을 사랑하고 자신 주변에 남아있는 자연부터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크리족의 속담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의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돈은 먹을 수 없다는 것. 돈의 유혹에 흠뻑 취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기성세대들이 한 번쯤은 되뇌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문구입니다. 그리고 세반스키나 그레타 툰베리아와 같은 외침을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에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온라인 수업 여러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환경관에 대한 마지막 수업으로 소개했던 내용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좋은 환경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